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조용히 불을 끄고 수십 년간 익숙한 손길로 반복해온 바로 그 행위. 그런데 그 익숙한 행위가 어쩌면 당신의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소중한 성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심지어는 소변 문제나 불임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자위는 건강에 좋다, 쌓이면 병이 된다, 자주 풀어줘야 한다 같은 이야기들 수십 년간 수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과연 이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어쩌면 위험한 통념일 뿐일까요? 특히 60세 이후 남성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야말로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60대 이후 남성의 신체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점점 부어오르고 고환은 기능을 줄이며 성기 주변 혈관은 노화로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시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반복한다는 건 마치 수명이 다한 고장난 기계에 연료를 억지로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요실금, 발기부전, 잔뇨감, 심지어 사정불능까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몰랐던 남성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노년 남성에게 진짜 필요한 올바른 자위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부터라도 놀랍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던 진짜 진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건강과 밤의 자신감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올해 63세 현직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경아입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며 정말 많이 들었던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위 안 하면 병 생긴다고 해서 평생 해왔는데 요즘은 끝나고 나면 너무 허하고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사정도 이상하고 전립선에 뭔가 눌리는 느낌도 자꾸 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위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60대 이상 남성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노년기의 자위는 젊을 때와는 그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분들이 30대, 40대 젊은 시절 방식 그대로 몸을 자극하고 계시죠. 심지어 성기만 집중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문지르거나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고환의 기능을 과도하게 소진시켜 결과적으로는 발기력 약화, 요도염, 잔뇨감, 심하면 전립선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위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방식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성생활을 이어가려면 이제는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자극의 강도를 줄이고 전립선과 요도 주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즐겨온 그 행위가 오히려 소중한 성기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다시 귀 기울이고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 남성을 위한 진짜 자위법을 말이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60대 남성분들이 해온 자위 방식은 어쩌면 몸에게는 그냥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쾌감은 잠시뿐이고 그 사이 전립선과 성기능은 당신도 모르게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딘가 찜찜하고 뭔가 내 몸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미 몸은 오래전부터 그 방식은 이제 그만하자고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손에 힘을 꽉 주고 오직 귀두만 죽어라 비비는 자위입니다.
특히 폭경수술을 받으신 남성분일수록 자극을 더 세게 줘야 느껴진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이건 귀두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발기 유지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쾌감은 무뎌지며 나중에는 어떤 자극에도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약을 먹어도 발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흥분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끈을 보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흥분이 덜 됐는데도 질단 싸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정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립선이 과도하게 압박받아 부어오르고 사정 후에도 아랫배에 무언가 눌리는 듯한 묵직함, 잔뇨감, 뻐근한 통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정 후에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찌뿌둥하고 기운이 빠진다면 이미 당신의 몸은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항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부위만 고집해서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귀두의 앞뒤만 돌리듯이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런 단조로운 반복이 신경의 반응성을 떨어뜨려 자극에 둔감해진 뇌는 점점 더 세고 강한 자극만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엔 어떤 자극에도 흥분하지 못하는 성감 무뎌짐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관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전립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가볍게 눌러주거나 자극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정 강도, 쾌감의 깊이, 그리고 전립선 순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평생 성기만 문지르며 살아온 겁니다. 마치 중요한 연료 라인은 내버려 두고 연료통만 두들기고 있었던 셈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이 자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손에 힘을 꽉 주고 오직 귀두만 문지르기. 둘,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정을 시도하기. 셋, 항상 똑같은 방식과 부위만 고집해서 자극하기. 넷, 회음부와 항문 쪽은 전혀 건드리지 않기. 이 4가지를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당신의 몸은 분명 회복될 것입니다. 전립선도, 발기력도, 그리고 쾌감까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을 망치는 습관은 그만두세요. 다음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립선을 살리고 오히려 더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자위법. 그 3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좋습니다. 이젠 정말로 당신의 몸을 살릴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의학 용어는 모두 빼고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지금 당장 집에서 혼자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위법 3가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사로서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신 실전 전략입니다. 첫째, 꽉 쥐지 말고 문지르지 마세요. 쓸어주듯이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손에 힘을 꽉 주고 귀두만 빠르게 문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젊을 때나 통하는 것이고 지금 당신의 몸에는 전립선에 스트레스를 주는 폭력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에 오일이나 젤을 살짝 바르고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듯이 앞뒤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듯이 굼지기는 겁니다. 마치 부드럽게 씻겨주듯이 말이죠. 이렇게만 해도 혈류가 원활해지고 발기 유지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놀랍게도 강하게 비비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끝까지 가지 마세요. 중간에 멈추는 연습이 쾌감의 핵심입니다. 사정하려는 찰나, 바로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겁니다. 그 느낌 아시죠?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직전에 확 솟구치지 않고 잠시 가라앉히는 것, 처음엔 어렵겠지만 2-3번만 해보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것을 애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자위를 하면 전립선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나중에 사정할 때 훨씬 더 깊고 강렬한 쾌감이 터져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할 때 빨리 끝날까 하는 걱정도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전 연습이 되는 거죠. 셋째, 한 손은 회음부에 두십시오. 그게 전립선 자극의 핵심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드러운 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죠. 하지만 한 손으로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다른 손이나 손가락 부리로 회음부를 지그시 누르듯이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정감이 훨씬 풍부해지고 전립선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 사정 후의 묵직한 불쾌감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특히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이 있거나 사정 후에 허리나 아랫배가 뻐근했던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딱딱하게 누르지 마시고 말랑하게 10초 정도만 지그시 눌러보세요. 몸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전립선 보호 자위법 3가지입니다. 하나, 꽉 쥐지 말고 감싸듯이 부드럽게 자극하기. 둘, 사정 직전에 멈추기. 두세 번 반복하면 쾌감이 폭발합니다. 셋, 회음부를 함께 눌러 전립선 순환을 돕기.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밤 바로 시도해 보십시오. 이 3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화된 성기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위가 그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관리하는 건강한 루틴으로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앞섰지만 지금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는 자위. 그것이 전립선을 살리고 남자의 자신감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 편이 되는 방법,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71세, 인천에 거주하시는 택시 기사분이셨는데 낮에는 멀쩡하신데 밤만 되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죠. 자위는 꾸준히 해오셨지만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고 소변 볼 때 따끔거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터지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30년 넘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귀두만 3개 비벼서 빠르게 끝내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자위 방식을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강한 자극 대신 천천히 성기를 감싸듯 쓸어주고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 그리고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일주일 뒤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사정 후에 몸이 더 가쁘네요. 그전엔 자위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볼바른 방식이 가진 힘입니다. 몸이 원하는 자극을 주면 몸은 정확하게 그에 반응해주는 거죠. 또 다른 한 분은 62세의 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은퇴 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에도 꽤 신경 쓰는 분이셨지만 정작 자위는 젊을 때처럼 막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사정은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기력도 떨어지고 실제 관계 시에도 감흥이 없다고 하셨죠. 이분께는 제가 추천한 재칭 자위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사정 직전에 멈추고 다시 흥분이 올라왔다가 또 멈추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3주가 지나자 발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할 때도 긴장하지 않고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뻐하셨죠. 자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생활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분은 68세, 혼자 살고 계시던 남성분이셨습니다. 수년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며 약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자위는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위 후에는 항상 소변이 찔끔찔끔 새고 심지어는 사정 후에 허리가 욱신거릴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죠. 제가 이분께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위 중에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해보시라는 것, 그리고 자극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달 후 정기검진에서
그분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굵어졌어요. 사정 후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 자체가 안정화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 세 분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6, 70대 남성분들이죠. 다만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나 달라진 겁니다. 당신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바꿀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기구,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익숙했던 자위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나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사정감이 다시 살아나고 발기력이 회복되며 무기력했던 밤이 다시 생동감을 찾는 거죠.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에게 진짜 필요한 자위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꽉 쥐지 말고 부드럽게 쓸어주는 자극. 손에 힘을 빼고 성기를 전체적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해면체가 충분히 자극받으면서 발기 유지력이 훨씬 길어집니다. 둘째, 사정을 참는 훈련, 즉 떼칭. 끝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흥분이 최고조에 올랐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립선을 보호하고 정액분비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과학적인 자위법입니다. 조절력이 생기고 실제 사정시 쾌감도 훨씬 강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셋째,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습관. 고환과 항문 사이의 말랑한 그 부위를 자극과 동시에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해도 전립선 압력이 줄어들고 비대증이나 통증 증상이 완화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사정 후의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회음부 자극이 아직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난번 영상 중 남자 몸에 숨겨진 진짜 쾌감의 핵심. 그곳 자극하면 전립선이 깨어난다 편을 꼭 참고해보세요. 항문 쪽에서 전립선을 자극하는 방법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 가능한 실천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면 보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해로운 방식으로 해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기점으로 습관을 완전히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은 분명 그 변화에 감사할 겁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 그리고 쾌감 있는 밤,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무심코 해왔던 자위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놀랍게 반응하고 전립선이 회복되며 다시금 밤이 기다려지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 해도 몸은 언제든지 새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번의 자각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욕구를 푸는 자위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자위로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전립선이, 발기력이, 그리고 잠자리가 다시금 활력을 찾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부부가 함께해도 자기 몸을 정확히 알고 다루는 남자는 다릅니다. 쾌감의 밀도가 깊어지고 관계의 여운이 길어지며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여유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 남성의 몸과 마음, 그 깊은 욕망과 건강을 동시에 다루는 솔직하고 실용적인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아직 뜨겁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다시 살아내는 밤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